처음에 50만 원? 처음엔 좀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회사 다녔을 때보다 월 매출이 한 8배? One, two, three. 안녕. 나는 안랩과 넥슨을 거쳐서 명리학 기반의 진로 적성 플랫폼 마이파이를 만든 이승훈이야. 누구나 힘들면 점을 보러 가잖아. 그러면서 고민을 해결하러 갔다가 고민을 더 떠안고 오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사주로 공부하게 돼 있잖아. 근데 사주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걸 쉽게 만든 게 바로 마이파이 앱이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마이파이 앱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어떻게 처음 사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궁합을 봤는데 호랑이띠랑 쥐띠랑 맞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이상하잖아. 누구와 누가 띠가 안 맞으면 다 안 맞을 거고. 그래서 나는 그걸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 들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성과 지표로 자기 개발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동양 철학 공부하니까 인문학 공부하고 그러다가 음양 오행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명리학 사주로 공부하면서 사주도 한번 봐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야. 알랩에서 동양 철학 공부하도록 지원해줬다고? 지원해줬어. 거기는 특이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거기서 성과 지표가 한 10%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해외 지원 사업팀에 있었는데 거기서 고객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문학이랑 철학을 공부하게 됐던 케이스가 됐었어. 아내분이랑 궁합은 어떻게 됐어? 내가 직접 공부하니까 잘 맞더라고. 짱이야. 우리 엄마는 되게 신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엄마를 데리고 같이 오히려 점집이랑 철학관을 같이 데리고 같이 갔어. 그러다가 뭔가 혹시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내가 내 주장과 논리를 펼치려고. 그런데 철학관이랑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있었던 그 궁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는 거야.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어? 나는 넥슨을 다닐 때 웹개발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내가 적성이 이 웹개발자에 대한 적성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내 동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코드가 한 20줄 30줄만 이렇게 되는데 옆에 동료는 단순하게 한 서너 줄이면 짜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나는 공학적 사고가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약간 운영적이나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했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적성이 맞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사주 공부를 해서 기질 분석 이론을 만들고 내가 내 걸 봤더니 나는 교육에 특화된 인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운에서도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고 그거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회사 다녔을 때보다 월 매출이 한 8배? 어떻게 처음 앱을 만들 생각을 했어? 처음엔 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명리학 공부하는 게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쉽게 알려주자라는 생각이었었어. 그러다가 카페를 만들게 됐었고, 뭐 그냥 스터디 하듯이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 논문도 직접 찾아보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요구가 생겼어. 좀 쉽게 알려주는 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자꾸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었었고, 뭐 명리학 공부를 한번 하면은 최하 3년에서 5년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느 순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어. 그게 바로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와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서에서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계절 절기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기질 분석 이론을 만들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론화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냥 이론만으로 텍스트로만 설명하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앱 서비스를 만들게 됐었던 거야. 처음 시작은 네이버 카페였다던데 정말이야? 내가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안 했었고, 이미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학 카페가 거기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했었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에 대한 댓글을 막 달아주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좀 좋아서, 그래서 내가 직접 스터디처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는 개수라고 하는 내 활동명을 활용해가지고 개수의 명리한 이야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마이파이라고 하는 나의 강점 찾기 네이버 카페로 지금은 있어. 처음 카페 오픈했었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지금은 2,000명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는 50명. 그분들이 이 마이파이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단단한 코어가 되어주셨어. 마이파이 자랑 좀 해줄 수 있어? 마이파이는 2023년도에 한국일보에서 특허 대상을 받았어. 그렇게 특허를 받으면서 와데즈라고 하는 대형 플랫폼에 펀딩을 우리가 했는데 5,300% 정도의 펀딩 달성을 했어. 처음에
50만 원? 처음엔 좀 자신이 없어서 목표 달성 금액을 50만 원으로 세팅을 했어. 근데 갑자기 그게 터져서 5,300%나 달성을 했던 거야. 그런데 내 기준에는 좀 못 미치기는 했어. 내 기준은 5천만 원 정도였거든. 마이파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사실 나는 디자인 바보야. 내 기질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게 없거든. 근데 진짜 이 시각화에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 내 곁에 한 명 있어.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가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각자의 어떤 강점의 조각을 생각하다가 파이로 그래프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게 됐던 거야. 그래서 초기 모델은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그걸 선으로 연결해서 약간 별자리 모양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점성하기나 막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파이 형태의 모양으로 바꿨어.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좀 변경했던 거야. 어디 사주 유튜버, 유명 유튜버를 보면 망신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망신의 신자가 몸신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30년 막 공부하신 분들도 몸신자 써가지고 망신당하니까 빨개 벗고 목욕탕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내가 찾아봤어. 그거를 삼명통의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던 거야. 그게 몸신자가 아니라 정신신자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정신, 마음을 죽여라, 비워라, 이 뜻인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목욕탕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 근데 그거를 사주 유튜버 분들이, 유명한 사주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명리학을 하자라고 해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마이파이의 경쟁사는 어디야? 경쟁사는 점신하고 포스탈레와야. 그런데 이런 역학 시장에서 진로 시장으로 나는 시장 전환을 생각하고 있어. 사주를 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 그냥 단순히 점만 보고 운세만 보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이라며, 물 많아. 그러면 어쩌라고, 물 많은데. 그렇잖아. 사주에 물이 많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금 오행이 왔어. 뭐가 왔어. 그럼 외롭대. 끝이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뭐라도 가이드를 해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서 지금 당장에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 기존의 역술 시장의 문제는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컨설팅식으로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실제로 마이파이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 자, 취업운이 아니야? 그러면 불합격해. 그러면 어떡해?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이분은 취업에 불리한 운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취업을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의 취업운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회 환경이 뭐냐면 면접관이야. 면접관이 원하는 거, 요구사항을 얘기해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지. 사회 환경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는다가 보여졌는데, 면접관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를 내가 내놓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그 내담자가 자기는 다 내놓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자소서랑 이력서를 달라. 내가 다 봤어. 그랬더니 진짜 이 자소서랑 이력서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였어. 아니,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였어. 그래서 그걸 다 첨삭을 해줬어. 그래서 2주 만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 운이 아닌데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걸 찾아가자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이파이의 핵심 가치야. 새로운 사주 이론은 왜 만든 거야? 예전에 전통적인 사주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바꿨어. 나는 계절 분석을 해. 절기 데이터 과학을 믿는 사람이야. 예전에는 사주 분석하는 방법이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어. 지금의 우리가 AI 이렇게 혁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약간 명리학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평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거든. 일간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서 타 간지의 그런 관계를 보는 건데, 그걸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 바로 경쟁이야. 인간 관계를 통해서 경쟁을 보고자 했던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사주는 입신양명을 하고 과거급제를 하는 사주일까,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어떤 유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의 사주를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방법이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얻어진 약간 인사이트이긴 했는데 2007년부터 좀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역추적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뭐가 있었지? 바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개인화 중심의 시대로 엄청난 변화가 일으켜졌던 거야. 그러면 이 명리학 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 본질이 뭘까? 계속 그거에 집중을 했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건 계절이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그래서 그 계절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부기 판별 이론이야. 이거를 조금 더 시각화하고 도식화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동양 철학의 MBTI를 만들자라고 해서, MBTI는 16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 기질분석론에는 5120가지 유형이 있어. 근데 이 5120가지 유형을 선천성, 후천성 두 가지를 곱하니까 1240가지가 되는 거야. 내가 그거를 발견했다는 게 자랑스러워. 승훈이의
MBTI와 사주는 뭐야? MBTI는 ENFJ로 나오고 사주는 지식 습득형으로 나와. 보이지 않는 근본을 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 혹은 어떤 사물을 봤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 가치를 찾아낸다는 뜻이야. 물도 맞지. 맞는데 그건 오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나는 이제 오행 조금 더 앞에 있는 단계가 바로 계절이거든. 계절이 생겨나고 오행이 생겨난 거라서. 그 말은 자연이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이 자꾸 순환 반복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생겨나면서 인간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 오행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오행 이전에 계절이 있어. 그리고 개수, 임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여름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궁통복염이라고 하는 명리 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겨울의 목 기운은 사목이라고 해. 죽었다. 목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보통은 역술가들이나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겨울에 태어난 목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뭐 공부를 못한다, 지식을 빨아들이는 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거기에 사라고 한 죽었다 그런 표현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계절로 자연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죽었다, 멈췄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야.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터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야, 꽃이야. 그러면 왜 우리는 꽃을 생각할 때 봄, 여름에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겨울꽃도 있어. 근데 겨울꽃의 특징이 뭐냐면 동백꽃 같은 경우를 보면 오래 펴. 또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조금 남들보다는 느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야. 은은하게 향을 내뿜는 거야. 그게 베스트셀러의 개념이 아니라 스테디셀러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기질 분석 이론이 총 4단계가 있는데, 기본 분석, 영양 분석, 라이프 밸런스 분석, 기질 DNA 분석, 이렇게 총 4단계가 있어. 이 4단계의 이론을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 적합한 직무와 적성을 리포트로 보여주고 있거든.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최근 4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이 월급의 한 8배 정도 됐어. 그래서 난 이거를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뭐 호의호식하고 약간 그런 게 아니라, 난 이거를 좀 더 사람들한테 앱 개발을 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가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진정한 부라고 생각해. 승훈이의 최종 목표는 뭐야? MBTI가 유행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런 나침판을 두고서 나의 적성을 계속 탐구를 하는 앱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게 내 목표야. 일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아이템은 뭐야?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 사는 거 되게 좋아해. 나는 사실 명리학 공부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더 제대로 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마케팅 책도 봐야 되고, 경영 비즈니스 관련된 책도 봐야 되고, 뭐 투자 관련된 책도 보고 많이 보는 편이거든. 그 중에서 나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랑 스토리 설계자, 이 2개의 책을 나는 추천해주고 싶어. 내 진로를 고민할 때 취업이든 사업이든 이런 걸 고민하잖아. 그러면 취업에서 면접관한테 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려면 무기가 되는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고, 사업에 대한 측면이라면 자기 비즈니스 아이템을 이야기의 그 리듬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갈 수 있을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마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장해보자. 내가 도울게.